나는 가끔 꼼수를 생각한다. 가끔은 꼼수만 찾는 내가 참 별로다. 귀찮아서 꼼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야. 뭐 꼭 천재들만 꼼수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네, 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정보원 채널 타스입니다. 다소 장난스럽게 시작했는데 그냥 공부하시는데 피곤할까봐 농담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계산 문제를 공부할 때의 꼼수입니다. 이건 사실 다른 과목보다 회계학, 그러니까 재무회계와 원가관리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꼼수인데 은근 도움 될 겁니다.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연습하시면 원래 여러분 실력보다 두세 문제는 더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친한 수험생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산 문제를 공부하실 때 참 순진하다고 해야 할까요? 너무 전공법만 고집한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공부해야 실력이 금방 늡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해도 실제 시험장에서 정답에 딱 맞는 숫자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산 실수일 수도 있고 뭔가 지식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 문제를 공부할 때 반드시 정답만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정답이 안 나오면 오답이라도 걸러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객관식 시험이면 정답을 못 찾더라도 확실히 틀린 답을 찾아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공부할 때 만약 정답을 못 찾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오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건 좀 꼼수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이론 이해도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답을 걸러내는 것도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뒤집어서 말하자면 오답을 걸러내는 연습을 하는 것을 통해 이론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세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재무회계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를 보고 3, 4, 5번은 확실히 오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고 약간의 이론적인 지식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문제에서 묻는 것부터 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종목별 기준으로 저가법을 적용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800만원인데 조별 기준으로 보면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계산할 때랑 조별로 계산할 때랑 감모 손실은 동일한데 평가 손실이 다릅니다. 이 정도 이론만 알아도 이렇게 오답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종목보다는 조별 평가가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원래는 가까이에서 하나하나 평가하면서 손실이 있으면 인식하고 평가 이익이 있으면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저가법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작게 볼 것이 아니라 조별로 크게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 그 정도로 평가 손실이 커지지 않습니다. 평가 손실이 작아져야 하니까 매출원가가 800만원보다 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19년 1차 기출문제입니다. 일단 문제를 보고 감을 잡아보자고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자산을 취득해서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X1년 4월 1일에 처분을 했습니다. 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을 문제에서 묻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랑 처분손익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려운 것이 바로 정부 보조금입니다. 정부 보조금이 있으면 자산 장부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는데 계산을 해도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 잔액을 정확히 몰라도 정답이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X1년 초에 자산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4월 1일에 현금을 받은 거래입니다. 그러면 X1년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현금 받은 것 50만원에서 기초 건물 장부 금액을 빼주면 됩니다. 문제는 정부 보조금 때문에 기초 자산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범위는 알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장부 금액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장부 금액은 정부 보조금이 없을 때보다는 작을 겁니다. 정부 보조금이 없을 때 기초장부 금액은 8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하나도 상각이 안 되었을 때보다는 기초장부 금액이 클 겁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범위는 30만원 손실보다는 크고 50만원 이익보다는 작습니다. 이 범위 안에 드는 숫자는 1번, 2번, 3번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너무 어려웠으면 이제 조금 더 쉬운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6년 세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제품 A랑 B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예상 영업이익 달성을 하려면 매출이 얼마나 나와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중평균 공원이익률을 구해서 이리저리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그냥 영업이익 구하는 산식은 쉽습니다. 문제는 가중평균 공원이익률 구하는 게 은근히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푸는데 30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중평균 공원이익률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보기 5개 매출을 이용해서 영업이익 산식에 넣고 17만 5천 원이 되면 정답이거든요. 보기가 5개밖에 없으니까 하나하나 산식에 넣어서 그냥 맞는 숫자 찾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어도 뭔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을 잘 모르는 분이면 지금 예를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 들어가시면 딱 맞는 숫자의 정답을 못 찾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할 때 딱 정답을 못 찾더라도 어느 보기가 오답인지 걸러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모든 문제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은근히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이론 이해도도 높여주고 심지어 여러분의 실력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정답만 찾지 마시고 오답을 걸러내는 연습을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